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12월 29일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29일이니까 내일, 모레, 그리고 일요일 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루나 사태 이후에 셀시우스 그리고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보자면 루나, FTX 파산은 금융위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기 IMF 저도 아주 오래 전인 것 같은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IMF가 터졌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대학원 동기분 중에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IMF 때 건물을 무리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샀는데 그게 이제 크게 오르면서 큰 돈을 버셨는데 암호화폐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가 참 예상치 못하게 많은 가격 하락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런 걸 예상을 할 때 로커스 체인 혹은 이런 어떤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거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올해 상당히 큰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나, FTX 이런 일 겪으면서 저희 가격도 전고점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됐고요. 좋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저희가 FTX든 아니면은 어떤 셀시우스든 이런 거래소에 리스팅이 되거나 뭔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출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건 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뭔가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로커스 체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로커스 체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뭐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켜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테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단기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느낌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바라보지 말고 저희가 이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지금 만약에 연끌을 해서 당장의 어떤 시세 차익을 보는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기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긴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시점이 상당히 저가의 어떤 투자 기회로 확보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고요. 자, 우선은 로커체인 홈페이지가 뒤늦게 좀 늦어졌지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로커체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새로 업데이트된 홈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은 제 얼굴이 계속 신경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가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업데이트 왜 안 되냐, 로드맵 업데이트 왜 안 되냐,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 됐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전체 저희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팀원들이 업데이트 되진 않았습니다. 사진을 좀 그 전체 컨셉에 맞게 좀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쁘신 분들이나 출장 가 있으신 분들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보강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얘기 또 한 해 이렇게 느끼시지 마시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로커스 체인의 미래를 확신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냥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로커스 체인 기술은 너무너무 좋아서 실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이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그 기사가 나왔어요. 다른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걱정돼. 로커스 체인은 하고 비슷한 기술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로커스 체인이 제대로 상승도 이루기 전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로커스 체인이라는 기술은 좋고 나쁘냐의 의미를 넘어서는 유일하게 블록체인이 이루고 싶어 하는 고성능이나 확장성을 현재 기준으로 유일하게 달성한 블록체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아니면 몇 주 몇 주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애달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확실하게 만들어졌고 이 기술이 정말로 블록체인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기술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DAG의 원장 구조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세계 최초로 확정 BFT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했고 이게 특허로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못했느냐? 못했죠. 못했고 그 다음에 이 기반 하에 고성능은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이나믹 샤딩을 하려고 한 이유는 성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샤딩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다이나믹 샤딩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확장성입니다. 저희가 이룩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세상은 노드가 몇천 개, 몇만 개가 아니라 몇억 개가 돌아가고 트랜잭션이 정말 엄청난 트랜잭션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무리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저희는 만들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핵심 기술이 다이나믹 샤딩입니다. 만약에 성능만 가지고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했다면 로커스 체인이 2년 전에 출발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이나믹 샤딩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완벽한 탈중앙화 고성능 블록체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라는 기술이 발견이 돼서 또 특허에 추가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지갑이나 트랜잭션 모니터링하는 기능, 스캔 기능이죠. 혹은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 붙어서 테스트가 되면 바로 메인넷이 나오는 겁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죠. 저희가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5조, 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로커스 체인의 시가총액은 800억 정도입니다. 800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솔라나를 만약에 저희가 솔라나만큼 간다고 하면 몇 배죠? 60배 되나요? 60배 이상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흔히 올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서 가치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발란체,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이죠.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가 FTX가 파산하면서 같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아마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솔라나는 말씀드렸지만 왜 솔라나는 답이 아니더라고 저희는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솔라나는 다이나믹 샤딩이 없어요. 확장성을 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베리파이어블 프로닝 기술은 언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가. 자, 그러면 솔라나가 다이나믹 샤딩을 못 해냈고 그러면 다이나믹가 한 샤딩을 한 프로젝트가 있느냐?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프로젝트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요즘 나온 톤이라는 텔레그램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로코스체인과 가장 가깝다. 하지만 톤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 로코스체인은 1년 반 이상, 최소 1년 반 이상, 2년 이상 앞서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이나믹 샤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톤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이나믹 샤딩이 만들어졌지 않는 프로젝트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기 어렵다. 다이나믹 샤딩을 하려면 반드시 확장 합의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원장의 구조가 쪼갤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다른 프로젝트는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넷이 나오거나 세상에 선을 보이면 정말 우리가 판도를 밟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웨비나 때 이걸 보여드렸어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제슨 나노라고 하는 CCTV 안에서 동작하는 AI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드, 공유기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공유기 옆에 붙여서 운영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공유기를 보여드렸어요. 저기 기계를 보여드렸어요. 거기에서 노드를 돌리게 되는 거를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었고 그렇게 보여짐으로써 와, 획기적이다라는 게 눈에 보여진 거죠. 실증이 된 거죠. 근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실제 네트워크를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고 노드가 너무 많아지고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장성의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블록체인들이 대부분이고 로커스 체인은 그거를 최초로 해결을 했고 유일하게 해결을 했다라고 저희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블록체인 세상을 보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있고요. 이더리움이 만든 생태계가 토큰이 약 58만 개가 있습니다. 58만 개. 토큰이 58만 개의 밑바닥에 이더리움이 돌고 있으니까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토큰 생태계가 이렇게 발전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왜 오르는 것이냐. 토큰들이 다 그 트랜잭션을 이루거나 거래를 하려면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이 수수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필요해서 매수세가 형성이 되고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태계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첫 번째는 토큰 거래로 생태계가 만들어졌었고 유틸리티 토큰이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디파이였죠. 분산금융. 그리고 덱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 거래소도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생태계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를 곰곰이 오래 지켜본 사태를 보니까 어떤 사태가 이루어진 겁니까? 거래소, 블록체인 거래를 하는데 투명하지 않아요. 왜 투명하지 않느냐? 블록체인 거래를 하지 못해요. 말이 블록체인 거래지 넣을 때만 블록체인 거래를 하고 거래하는 거는 블록체인 거래가 아니라 거래소에 DB 거래를 하는 거죠. 장부 거래를 하는데 그 맡겨놓은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다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딘가에 외부로 빼내고 장난질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건이 난 거고, 디파이라고 하지만 디파이를 하고 덱스를 하고 NFT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성능이 도저히 안 돼요. 성능이 될 수가 없어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거는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블록체인이 도저히 해낼 수가 없네 라고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게 가능한 플랫폼이 진짜 등장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블록체인 세상, 블록체인이 처음에 꿈꾸던 세상에 진정한 그게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 플랫폼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돼?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보여드린 게 게임체인 플랫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 동작을 하는데 그 밑에 서버가 없이 동작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준 게임이 3주 만에 거의 38,000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더리움의 노드 운용 숫자보단 초과하는 숫자가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자, 킹덤 언더 파이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얘입니다. 포트리스라고 하는 대중적인 게임 혹은 카트로이더라고 하는 게임이 서비스가 멈춰졌죠. 그런 게임이 만약에 로커스인 게임 체인 위에 동작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겠죠. 왜 이렇게 즐길까요? 게임 서버가 없어도 게임이 돼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옛날에 그리웠던 게임들이 이 게임 체인 위에서 동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게임 서버를 운영하기에 어색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색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마 게임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경마 게임을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게임을 런칭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베팅을 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규제에 걸려서 뭐 베팅 게임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영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베팅 게임들이 또 게임 체인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소만 따져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올해 하려고 하는 게 있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실지 거래 지갑에서 블록체인 거래로 하면서도 어, 오더북 방식의 거래를 해주는 탈중앙화되면서도 중앙화된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거래소를 꿈꾸고 있잖아요. 이게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확장성 있는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 지금처럼 거래소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기술이 장착되어서 시연이 돼서 돌아간다고 하면 또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이처럼 저희가 꿈꾸는 진짜 실사용이 가능한 블록체인이 등장을 한다면 정말 앞으로의 세계는 판도가 아주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가 블록체인의 전체 시장 사이즈가 얼마가 됐을 때고 할 때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다시 올라가면 기존 사이즈 정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블록체인이 실사용 가능한 블록체인이 나온다면 그 판은 이전의 정고점 크기에 비해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넘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임 체인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게임 체인이 스팀에서 인기가 있대 없대. 뭐 그리고 게임 체인이 나오면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올랐어. 그래서 이게 뭐야? 너네 왜 게임 체인 오픈했는데 왜 가격도 안 올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게임 체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거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저희가 대단한 기술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대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술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게임 체인이 돌고 있는데 정말로 이 게임이 온라인 이 전투 게임이 게임 서버 없이 동작을 하고 있다. 정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돌고 있고 다운로드도 제가 한 3일 전에 카운트했을 때 37,8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류 없이 게임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여기 안에서 노드가 정말 퍼포먼스 성능을 크게 내는데 리소스를 거의 차지하지 않고 동작이 가능해. 이런 거를 진짜로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투자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은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진짜 블록체인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그 처음에는 킹덤 언더 파이어가 런칭을 했을 때 스팀에서의 기존의 이 킹덤 언더 파이어 이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게임 방을 만들기도 하고 그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게임 이벤트도 펼치기도 하면서 이게 인기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게임이 한두 개가 더 얹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새로운 개념의 게임이 얹혀지면 이게 폭발적으로 퍼질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체인으로 저희가 노리는 것은 정말로 이런 고성능의 확장성 가능한 블록체인이 동작한다라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저희 테스트넷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혹은 그 다음 달에 뭐 1Q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게임 체인의 지갑, 토큰 기능, 그리고 스캔 기능, 스마트 컨트랙까지 딱 들어가면 결국에 우리가 런칭하고 싶어하는 메인넷 스펙이 다 들어가지는 거고 이 게임 체인이 잘 동작해서 테스트가 빨리 끝나면 바로 메인넷이 런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성장하게 된 그 흐름을 보면 디파이, 그 다음에 덱스, 그 다음에 NFT 가지고 성장을 했죠. 그런데 NFT를 해보니까 민팅 비용이 너무 비싸. 그리고 저장 공간 하는 데서도 뭐 대용량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뜬 게 뭡니까? 폴리곤이 떴죠. NFT 하면서. 폴리곤이 떴어요. 그렇지만 폴리곤은 레이어 2 프로젝트죠. 근데 정말로 NFT를 정말 저렴한 비용에 퍼포먼스가 아주 뛰어나게 할 수 있는 NFT가 플랫폼이 블록체인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폴리곤이 떴던 것처럼 로커스가 또 한 단계 크게 진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웹3 메타버스 플랫폼 비단 NFT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의 컨텐츠를 만들고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돼서 그러한 만든 NFT에 대한 그 IP 수익을 같이 누리고 서로 공유하는 완전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생태계가 크레타거든요. 근데 이 크레타가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오카모토라고 하는 전설적인 게임 개발자가 파트너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프로젝트 재단에서 투자도 들어왔습니다. 파트너로 들어오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는 폴리곤으로 NFT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나오면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교체가 돼서 밑에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간담회 때나 그 시연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오산 스마트 시티 외에도 콘토어는 알베니 CEO로 있는 회사죠. 콘토어가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오슬로 프로젝트에
저희 로커스 체인이 스마트 시티에 장착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에서 블록체인이 동작을 하려면 수많은 IoT 디바이스나 이런 거에 블록체인 노드가 장착이 되고 수많은 트랜잭션을 느리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AI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개념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저희가 실증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거래소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래소 사업은 아까 제가 언급한 곳이 있었죠. 거기에 저희가 이런 플랫폼이 가능하다는 것을 게임 체인이 가능한 걸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질문에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월가 거래소에 뭐 우리가 같이 그 상장을 하게 되는 거냐, 그런 거 뭐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거래소 중에 지금 지금은 그렇죠. 바이낸스나 뭐 대부분의 거래소가 우리는 투명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투명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부나 SEC나 뭐 이런 데서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지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한 건 아니고 결국에 기존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중앙화된 어떤 곳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로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느 거래소에서 실증이 된다고 하면 이게 아마 대세가 될 거고 그 거래소가 아마 대부분의 거래를 장악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 기술을 저희 로코시체인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멀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게임 체인이 이미 3주 반 전에 오픈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붙으면 그리고 코인 이코노미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붙으면 이제 테스트넷 런칭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오류가 없이 잘 돌아간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바로 메인넷 런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큰 마이닝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급격한 저희 가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진짜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이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100%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그 가치 상승이 어느 정도 될 거냐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겠지만 그 가치 상승이 있을 거냐 아니냐는 100%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메인넷 런칭 관련해서 도대체 언제 메인넷이 나옵니까? 게임 체인이 되면은 메인넷 도움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메인넷이 런칭되기 위해서는 테스트넷을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넷에서 오류가 없어야만 그 위에 생태계가 올라갔을 때 향후에 피해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오류가 반드시 없어야만 메인넷이 런칭되는 겁니다. 그러고 메인넷이 런칭되면 그 다음에 토큰, 코인 수합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신규로 발행된 로커스 코인이죠. 지금은 ERC20 토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코인이 나와서 그 코인의 일정 수량을 보유한 사람이 노드를 운영할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게임 체인 메인넷은 메인넷이기도 한데요. 테스트넷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들이 더 붙어서 아마 테스트가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Q1 정도에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뭐 한두 달 늦어질지 아니면 생각보다 더 빨라질지는 변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테스트가 잘 돼서 테스트넷이 런칭을 하게 되면 신규 로커스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건 토큰이죠. 여기와 수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일정 수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드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 보상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로커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죠. 로커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노드를 운영할 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로커스 수량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이 노드가 런칭이 되는 순간에 기관 투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때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라나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프로젝트가 메인넷이 나와서 베타 버전이건 아니면 나와서 뭔가 런칭을 시작을 할 때 이 가격이 보통은 100배, 200배 이렇게 오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질문들을 기다리기 어렵고 토큰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초기에 런칭되기 이전에 채굴이 되게 뭔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백서에 100년에 50억 개가 저희가 발행이 된다고 하니까 100년 동안 50억 개면 저희는 상황에 따른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이 너무 올라게 돼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 게임 체인의 메인넷이 얼마나 잘 동작을 하느냐, 오류가 없느냐가 전체 메인넷의 런칭을 우리가 당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제가 메인넷과 전체적인 저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격이 어쨌든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져 있고 블록체인이 뭐 하도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로커체인을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상황상 길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가격이 신경 쓰이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뭐 당장 언제 올라요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죠. 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안다고 하더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뒤쪽에 질의응답 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화거래소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신문을 찾아보시면 거래소들이 어떤 프로젝트 재단과 짜고 가격을 펌핑했다라는 걸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될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요즘 뭐 검찰의 힘이 굉장히 뭐 새 정부 들어서 세죠.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 재단과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원화거래소 언제 상장해요? 아니면은 구체적 날짜는 필요 없으니까 돼요, 안 돼요? 어느 단계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속 질문하시면 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한정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팔콘X가 언제 진행을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뭐 이런 얘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로커스 체인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좋고
기술이 좋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기술이 이거는 좀 좋고 이거는 조금 나빠. 이거는 이런 부분에선 좋고 이런 게 좀 나빠. 이렇게 비교할 때는 그런 말들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 세상에서 지금 현재 블록체인의 레이어 1 프로젝트는 프로토콜과 같은 겁니다. 이 프로토콜이 확장성과 고성능을 해결했느냐 아니냐는 좋고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로커스 체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새해 며칠 안 남았지만 내년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몇 달을 견디면 되냐라고 묻지 마시고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저희가 그 시기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기술이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레벨은 맞으니 그거를 확실하게 당기고 그거를 런칭하는 거는 저희가 지켜낼 테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언제 가격이 올라요? 뭐 이런 거보단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느냐, 버티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뭐 한 35분? 35분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올라온 거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 게임 체인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류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 과정에서 계속 어떤 것들이 고쳐야 되겠네라는 것은 발견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넷이 런칭하면 어떤 수익 구조가 생깁니까? 자, 메인넷이 런칭하면 어떤 수익 구조가 생기냐? 그 위에 올라가는 생태계들은 반드시 로커스 체인이 필요하게 되고 그 생태계가 기존의 이더리움이 갖췄던 생태계만큼만 가도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지만 가치가 이더리움이 못 해낼 것들을 모두 해낼 수 바뀌기 때문에 그 커지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 그 시장들이 그 생태계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커스 체인이 필요하고 로커스 체인은 그런 데 있어서 매수세도 형성이 되겠지만 그 토큰 업체와의 협업 혹은 그 토큰 업체 중에서는 저희 라이센스를 받아가서 라이센스로 지급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들이 모두 다 수익이 되는 거고요. 해외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세를 아직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오늘 또 그 글들이 올라왔는데 뭐 자고 우면 하지 말고 상장하세요. 자신감 있게 상장하세요. 근데 상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상장해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했을 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래소 올라왔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저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거래소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거래소는 지금 현재 2달간은 상장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지켜보고 확실하게 뭔가 판단이 됐을 때 올라가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 거래소는 팔코넥스와 연계된 거는 팔코넥스나 골드만삭스나 기타 내년에 암호화폐를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다시 상승할 거를 대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서서 주도적인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솔라나나 니어가 답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이상 답이 될 만한 거를 찾고 있고 거기에 제한인도 들어가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 원화거래소 상장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입으로
어느 시점인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아마 공지를 할 거고 잘 기대하셔도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는 저희 로코스체인의 대부분의 홀더가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화거래소 상장은 상당한 파급력과 반등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 공개를 왜 못하냐, 투자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혹시 뭐 이제 질문 하신 분들 중에는 없는 데 있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디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라는 게 지금 가격이 낮죠. 근데 좋은 데서 투자를 하면 올라가겠죠, 단가가. 그런데 이 투자가 좋은 가격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알리고 싶어 하는 투자 파트너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2월이고 저는 투자를 했어요. 다른 옆에 있는 파트너 LP라고 하는데 LP들이 투자를 같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요거 마무리되고 그러고 나서 릴리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했다라는 사실을 이때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컨펌을 하지 않고 니네는 알리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노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거를 왜 안 알리지? 이게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에는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뭐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다른 카톡방에 정리를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신 사례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정리를 그 방장이 없애지 않는 한 할 수가 없고요. 자, 23년 로드맵을 알려주세요. 로드맵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1Q에 기대하는 거는 저희 스마트 컨트랙이랑 토큰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게임 체인에 붙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운영을 해보고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메인넷 런칭하는 거. 그게 2023년 로드맵이고요. 원화거래소 그러면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하이브리드 거래소 사업한다고 준비 중인 것도 소식이 나오면 또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스마트시 참여하려는 노력이 또 성과가 나서 알려주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암호화폐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하시는 팔콘이 움직여주면 그러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질 거고, 뭐 그런 데에서 메인넷이 또 런칭한다면 여러 가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아까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게임 체인.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넥슨의 RPG 게임들이 올라오면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넥슨이 돈 버는 게임을 일부러 로커스 체인에 올려줄 리는 없죠. 그거는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카트라이더 이미 이제 그 서비스를 끝낸 게임들 왕년에 인기가 있었지만, 그리고 저희 그 뭐가 있죠? 포트리스 같은 거. 포트리스는 2,300만 400만 한국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고, 배팅 게임 뭐 이런 거는 상당히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거래 수수료 받는 코인은 로커스 코인입니다. 자, 이 생태계가 얼마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는 내년에 웨비나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저희 생태계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가 계세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 한 분 모셔다가 한번 이것만 해가지고 웨비나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메인넷으로 화재 전환 말고 어디든 상장해주면 제발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적당히 길어져야지 몇 년입니까? 네. 팔콘X랑 지나간 지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하시네요. 자, 마음이 급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어, 수많은 홀더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로커스 체인 기술은 여러분들이 전혀 하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믿으세요. 그 기술이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선보이는 시기는 제가 말씀드린 시기죠. 그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티실지를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바짝 가치 상승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갈 거예요. 원화거래소도 당연히 가죠. 제가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잘 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그 공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합니다. 제가 하면은 잡혀갈 수도 있어요. 원화거래소가 요즘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급하니까 가격이 지금 이러니까 빨리 뭘 해주세요. 뭘 해서 그거는 저희가 답을 드리기도 어려운 주제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 네. 자, 메인넷 런칭 2023년 중반기에 가능한가요?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를 해보고 빨리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테스트를 해봤더니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면 늦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확신하게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게임 체인이 오류가 없이 잘 돌아간다는 거는 상당히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죠. 게임 체인에 여러 게임 서비스가 올라갈 예정인가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또 뭐 똑같은 얘기 하네. 또 원화거래소 얘기 안 했네. 또 해외거래소 얘기 안 하네. 뭐 또 이렇게 얘기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 아, 뭐 제가 드리는 얘기 속에 많이 어떤 행간의 의미에서 어떤 식의 지금 상황인지를 좀 잘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2022년 올 한 해도 저희 로커스체인 응원해 주시고 또 홀딩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좀 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도 개선되는 거를 기대해 보고요. 저희도 시기시기 약속드렸던 이런 런칭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사업 기획했던 것들은 잘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또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저희 같이 무엇보다 대박나는 로커스체인으로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